자, 그럼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뒤에는 이제 중국 증시 요새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미치는 그런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엔비디아 얘기부터 할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이렇게 연관 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.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한다.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했냐? 전망치 대비해서 매출은 20%, 잘했죠. EPS는 30% 이걸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미국은 약간 EPS를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보거든요. 그래서 뭐 주당 뭐 수익이 얼마 뭐 이렇게 나와요. 우리 이제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보는데 얘들은 이제 EPS를 주로 많이 보는데 30%나 상회를 한 굉장히 잘했습니다. 근데 이러고 나니까 이제 AI의 최대 수혜 주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이제 누가 이렇게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가 얘기 나오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이 HBM이라든지 이런 고성능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조금 한 발 앞서 있죠, 그죠? 삼성전자보다 오히려. 그래서 오늘 더 이제 수혜를 받았던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이제 끝나고서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외에서 굉장히 상승을 또 보였었는데 500달러도 넘어가고 막 이랬어요. 원래 가격은 요 정도예요. 한 470불 정도 되는데 시간 외에서는 500불 넘어갔으니까 6%좀 넘게 6.5%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급등을 또 보이고 있다는 거.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좀 많이 줬죠, 그죠? 근데 이 엔비디아 실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. 일단 이런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다라는 거는 AI에 대한 수요가 그냥 허상이 아니다. 예상보다 더 큰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를 방증한다고 좀 보거든요. 그래서 현재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막 수요가 다 좋진 않잖아요, 그죠? 사실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분명히 꽤나 무겁고 안 좋은 좀 바닥권에 있는 시장이긴 한데 그 반면에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AI 향으로 나가는 고성능 반도체 같은 뭐 HBM이라든지 뭐 고용량의 DDR5 같은 이런 제품들 이런 게 이제 수요를 견인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.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이 HBM의 생산 능력 캐파 전망을 좀 보면 요게 삼성전자고 요게 하이닉스인데 뭐 비슷하죠, 그죠? 이게 내년 1년만 딱 지나도 SK 하이닉스는 107% 늘리고 삼성전자는 108% 늘리고 딱 1년 만에 캐파를 2배 이상으로 키운다라는 걸 양쪽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생산 캐파를 이렇게까지 급격히 늘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결국은 앞으로 두 회사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. 앞으로 수요는 무조건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의 예상도 물론 맨날 예상이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늘린다라는 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.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더 관심도 많을 거고 훨씬 더 자세하게 보고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캐파를 한 방에 2배 이상으로 키운다라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. 분명한 어떤 본인들이 자신이 있다,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고 여기를 내가 잡아야겠다, 뭐 시장 점유율 자체를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장사를 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, 요 HBM 시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HBM 시장 규모를 보면 올해로 보면은 이제 40억 달러가 이렇게 쓸게요. 그냥 4빌리언입니다. 40억 달러보다 조금 더 안 됩니다. 아직까지는 40억 달러가 안 되지만 달러가 이게 내년이 되면 128%가 확 증가하면서 90억 달러에 육박을 할 것이다. 90억 달러에 육박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진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먹기 위해서 이건 또 90억이라고 썼네요. 아무튼 이게 크게 점프하는 시장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둘 다 이거를 먹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 그런다 이런 겁니다.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자기네들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도 다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. 특히 이 HBM3 같은 이거는 굉장히 비쌉니다. 기본적으로 딱 봐도 이게 뭐 얼마나 비싸다 이런 게 별로 뭐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DDR4보다는 5가 조금 비싸죠, 그죠? 딱 봐도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분명히 이것도 사실 꽤 비싼 거거든요. 퍼센트로 따지면 이만큼 비싼데
HBM3는 여기 있어요, 가격이.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이만큼입니다. 그러니까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. 이게 비싸니까 결국은 고부가 가치 상품이라는 거고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원래 비싼 거 팔면 많이 남습니다.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HBM3 이 채용 제품을 내년 2분기에 내놓을 걸로 밝혔는데 뭐 앞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었지만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번에 나온 게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큰 이유가 그만큼 고사양 제품의 수요가 높아졌다라는 걸 뜻한다 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게 수익성까지 좋으니 꽤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결국 앞으로 뭐 HBM, 뭐 DDR5와 같은 이런 고사양 메모리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꽤 높을 겁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 반도체 시장에서 밑에 뭐 소부장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를 하는 뭐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많은 기업들을 또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르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뭘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지만도 이게 조금 이제 내 생각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실 거고 하신다면 위에 010-8838-7999번에다가 문자 신청해 주시면 잘 골라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아시다시피 D램 시장이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오늘도 특히 이제 4% 넘게 성장을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HBM3 시장을 이제 선점을 했죠, 먼저 하이닉스가.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작년에가 하이닉스가 여기입니다. 하이닉스가 더 삼성전자보다 시장 점유율이 많습니다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발 정도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요. 내년엔 이제 뭐 삼성전자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년엔 잡는다, 뭐 내후년에 잡는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전을 할 거란 얘기인데 SK 하이닉스가 어쨌든간 사실 뭐 그냥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한테 사실 좀 떨어진단 말이죠. 근데 이런 또 이번 이제 HBM3 같은 이런 고성능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먼저 한 발 앞서 출발을 했습니다. 뭐 나중에 뭐 사실 뭐 이제 자금을 또 앞세워서 이러면 뒤집힐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도 가져가는 파이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를 봐야 되는데 주가가 뭐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마이크론이니 이제 얘네가 다 해먹는데 이 메모리 시장이라는 걸 전 세계 메모리 시장 얘네가 거의 다 해먹는데 얘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뭐 비싸고 이런 게 아닙니다. 아시겠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을 뿐이지 이게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BR 추이를 좀 보면 이게 상단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걸 보면 꽤나 눌려 있습니다. 그죠? 요즘 막 되게 변동성도 심했고 정말 최근에 정말 큰 그런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이미 봤잖아요. 봤는데도 얘네들은 별로 그냥 지자리가 지자리일 뿐이지 느낌이 별로 없어요. 그냥 그 언저리에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제 이들이 이제 결국은 이 HBM3라고 하는 AI로 비롯돼서 또 생성되는 이런 큰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또 보여준다면 뭐 마이크론도 마이크론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저 두 기업은 꽤 괜찮은 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주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.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상방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건 저 밸류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어제 이제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얘들이 잘 되면 이 수에는 결국 그 밑에 단으로 다 돌아갑니다. 결국 그럼 변동성도 훨씬 크고 여러분들이 딱 좋아할 정도의 수익도 꽤 많이 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.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전 보게 될 거고 충분히 더 기대를 걸어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